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멍든 그 순간, 사실은 부자가 되기 직전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화면이 온통 파란불로 물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투자의 확신이 사라졌다면 검증된 투자, 거인의 사고방식을 빌려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월가에서 전설이라는 단어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의 유일한 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연평균 29%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단 한 해도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시장 평균보다 꾸준히 높은 성적을 내는 사람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투자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거인은 펀드 매니저들이 실력보다 수수료로 먹고 산다는 뼈아픈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소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 인물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무섭게 흔들리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그가 남긴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인기 없는 좋은 기업을 가급적 싸게 사고 나눠서 매수하며 기다리라는 조언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인기 없는 주식이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며 도대체 얼마가 싼 가격이고 어떻게 나눠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가가 떨어질 때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에서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위험을 과도하게 대비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적의 매수 시점을 찾으려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경제 상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획에 따라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시장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시장 상황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 모두 맞는 말이며 어쩌면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지난 70년간 주식시장이 다른 어떤 투자 대상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오는 동안에도 10% 이상 급락한 사례가 수십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30% 이상 폭락한 무시무시한 급락이었습니다. 만약 시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아무리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닌 그저 일상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니 좋아하던 우량한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폭락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주식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시장 붕괴를 피하기 위해 돈을 채권이나 예금에만 넣어두었다면 지난 60년간 이어진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자산가치 하락까지 그대로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자산을 갉아먹는 조용한 위협으로 다른 어떤 급작스러운 붕괴보다도 재산에 더 큰 해를 입힙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는 무시하고 싼 주식을 쓸어 담겠다고 다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새롭게 닥치는 위기는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악재를 무시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두려워 시장에서 도망치지 않으려면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 전망에 따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액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배당을 제외하고도 무려
5%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결국 신념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재무제표, 분석이나 수익 비율, 계산에 능통한 전문가라고 해도 신념이 없다면 부정적인 뉴스를 무시하고 주식을 사들일 수 없습니다. 최고의 펀드를 골랐다 해도 신념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극에 달할 때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 파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난 70년간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연 11%였던 반면 국채와 채권의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떨어져도 결국에는 주식이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미래 자산 규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은퇴한 노부부가 평생 모은 자산을 가지고 매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분명 안전한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제안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10.3%였고 채권은 4.8%에 불과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주식의 수익률을 8%로 낮춰 잡고 모든 자산을 3% 배당을 주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빼서 쓰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비를 주식을 팔아서 마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생활비를 다 쓰고도 총자산이 처음 투자한 금액의 거의 3배 가까이 불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계산을 보면 주식보다 채권을 선호해야 한다는 마지막 근거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주가가 매년 정해진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주가는 규칙적이지 않고 몇 년 동안 떨어지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식을 선택했다면 주기적인 가격 조정을 견뎌야 하는 것은 물론 배당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시기에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져도 주식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 자산을 주식에 투자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 시장이 폭락해 자산이 하루아침에 25%나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도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20년 후에는 채권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향후 20년간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져 배당이 전혀 없고 주가 상승률도 과거 평균의 절반 수준인 4%에 그친다는 최악의 가정을 적용해도 매년 일정 금액을 빼서 쓰더라도 20년 후 포트폴리오 가치는 최소한 원금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 해도 사실은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역사적 고점을 경험했을 때는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모든 매체가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찰 때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고 큰 폭의 하락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은 지금의 분위기와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극단적인 비관론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겪었던 9번의 주요 하락 시기마다 물가 상승률 급등, 긴축 정책,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은 결국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작정 현금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싼 가격에 사기 위한 계획적인 현금 보유가 핵심입니다. 높은 수익률의 진짜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부분은 중소형 성장주나 경기에 민감한 주식에 투자하고 다른 한 부분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보수적인 종목을 팔아 중소형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사들이고, 시장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른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팔아 보수적인 종목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올라간 종목을 팔아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종목을 사는 일종의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전체 자산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 비중이 변하면 다시 원래 비중으로 맞춰주는 방식인데, 이렇게만 해도 장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커집니다. 유명한 그래프 중에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준 경우와 한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곡선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리밸런싱을 적용했을 때가 훨씬 더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높은 수익률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하지 못한 진짜 비결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을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한 자동차 기업을 꼽았는데, 당시 그 기업은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종목 자체만 분석해서 투자하는 진정한 종목. 투자자에게 저가 매수는 가장 성스러운 가치입니다. 시장의 급격한 매도세로 순자산의 10에서 30%가 사라지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그 우려했던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8개월 만에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운용했던 펀드는 16.5%의 높은 수익률을 거뒀는데, 그 비결은 당시 보유했던 종목들의 가격이 수익 대비 3배에서 6배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가가 수익의 3배에서 6배에 불과한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통용됩니다. 꽤 괜찮은 회사이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가격 지표가 낮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향후 몇 년 안에 의미 있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가격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던 기업을 매수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결국 다시 자동차를 사게 마련이라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그 자동차 기업은 파산 위기설이 돌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재무제표를 빠르게 훑어본 결과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파산 소문이 크게 과장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는데, 친구들과 동료 투자자들조차 미쳤다며 곧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호황장이 화려하게 시작되려는 시점이었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의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졌을 때 경기 순환 산업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호황을 맞이한다는 점이며, 언론은 항상 단기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의 단기 침체에 과도하게 호들갑을 떨어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면 반드시 재무제표에서 현금 비중과 부채 현황을 빠르게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기순환주는 침체기를 버텨낼 수만 있다면 호황기에 크게 반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성장주나 기수주가 아니었다는 고백도 흥미롭습니다. 펀드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화려한 성장주가 펀드 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하면서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거둔 진짜 비결은 의외로 외식업과 소매업 투자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업과 소매업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매장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한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매장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매년 이익이 20에서 30%씩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투자 신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식당 체인 투자에서는 무려 50배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한 주택용품 판매점에서는 15년 동안 260배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주택용품 판매점은 1년 만에 매도했다가 이후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매장이 한창 늘어나는 사업 초기에 투자하며
매년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유통주 역시 매장이 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뒤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 충분히 살펴본 다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서 경영 상황을 점검하기가 비교적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끊임없는 발품과 직접적인 관찰이었습니다. 특별한 전략을 세운 적이 없으며 종목 선택은 전적으로 발품과 경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냄새를 쫓아 추적하는 훈련된 사냥개처럼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 다니며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디엔가 항상 저평가된 주식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투자 비결은 그저 끊임없이 발품을 팔아 지금 보유한 종목보다 더 저렴하고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등 기업보다 2등 기업이 돈을 더 벌어다 준다는 통찰도 인상적입니다. 당시 선호했던 주식은 소매업체와 중소형 기업, 이른바 2등 주식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때라고 조언했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대형 우량주는 흥분할 만한 요소가 없었고 2등 주식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많이 벌어다 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조건도 명확합니다. 금리가 매우 높았던 시기에는 주식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채권 수익률이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앞섰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보다 6% 이상 높을 때만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옮겨가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후 장기적으로는 다시 주식이 채권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가진 특징을 정리해보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분위기를 살피고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빠르고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한 할인 매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고 재무제표는 점점 튼튼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익은 증가하고 부채는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투자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 할인 매장 투자는 300%의 수익률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매장의 직원들과 고객들은 그 매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눈치 빠른 투자자라면 이러한 호황의 신호를 먼저 알아채고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해 매장에서 물건을 사느라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목 선정은 결국 예술이자 동시에 과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해집니다. 머리를 재무제표, 더미 속에 쳐박고 계산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수학자들과 회계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직관과 감각으로만 종목을 고르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예술과 과학과 직접 발로 뛰는 경험이 골고루 결합되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사는지 직접 살펴봐야 할 때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책상 앞에서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은 주식시장에서 급락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급락 이후에는 더 큰 급등이 뒤따라오면서 결국 시장은 우상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좌가 파랗게 물들어 속상하시더라도 좋은 기업이라는 조건만 갖췄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큰 수익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약세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여유 자금이 없더라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리밸런싱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아예 투자를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결국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과정이며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분명 더 큰 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